영화 속의 주인공들이 역사 속으로 되돌아가서 매번 사건을 되돌렸다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됐겠죠. 과거로 갈 수 없는 사람들이 그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별다른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역사학자 칼 포퍼는 역사란 해석하기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결국 언제나 역사는 현재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 될 텐데요. 바로 이 역사에 대한 뜨거운 이야기를 오늘 이 시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언박싱입니다. 네. 책의 외관을 가지고 이제 책에 대한 어떤 기대를 좀 내보이는 그런 시간입니다. 대부분 이 시간에 그 소개되는 책의 저자와 만납니다. 최태성 강사가 쓴 역사의 쓸모라는 책입니다. 책이 정말 쓸데없다라고 주장하는 프로에서 역사의 쓸모라는 책을 소개하는 건 또 어떤 이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이 띠지예요. 길을 잃고 방황할 때마다 나는 역사에서 답을 찾았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는이에요. 나는 하면서 이제 최태성 작가의 이렇게 얼굴이 탁. 저도 그러고 보니까 제 책에 한 권 빼놓고 거의 다 제 얼굴을 중심에다 실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팔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남들이 저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최태성 강사는 좀 다르죠. 밑에 최고의 지금 인기 강사인데요. 500만 명의 가슴을 울린 인문학 명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500만 명을 저도 특강을 갑니다만 대개 가면 한 200명 정도 손님이 이제 많이 있다. 500만 명을 유튜브 하시나? 아니면 동영상 강의가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 올라가 있을 때 그 조회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띠지 풀어볼게요. 제목은 역사의 쓸모인데 표지 디자인은 약간 그 주택 문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책처럼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 도시의 풍경을 아주 멋진 수채화 풍의 표지 디자인으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나름 또 한 번쯤 더 생각을 해보면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이제 현재의 모습이잖아요. 현대의 도시의 모습이고, 그러니 과거라고 하는 이 역사가 현대의 어떤 쓸모가 있을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로서 이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역시나 뭔가 중간에 그 해설자를 통해서 한 번쯤 더 해설이 돼야 된다라면 책 표지로서 사실 100점 만점을 주기는 그렇게 쉽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뭐 역사의 쓸모라고 해서 일단 갑자기 세종대왕 얼굴을 넣는다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그러면 돈의 쓸모가 되나요? 아니구나. 어찌됐건 한글의 쓸모, 뭐 이렇게. 조금 더 아름다운 것뿐만이 아니라 좀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유롭고 떳떳한 삶을 위한 22가지 통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현대인들이 이제 자유롭지 못하고 그렇게 산다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이제 떳떳한 삶. 우리 이제 비굴하게 살고 그러니까 죄를 짓고 살고 있다. 이런 전제에서 출발하는 건 아니겠죠. 말하자면 이제 좀 당당한 삶. 약간 워딩이 약간 좀 아쉽습니다. 떳떳한 삶 하니까 약간 다른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죄진 걸 알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 그런 게 좀 아쉽고요. 네. 근데 뒷면에 있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이 책을 홍보하는데 효과적인 문장인 것 같아요. 역사는 삶이라는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설서다. 네, 이 책의 어떤 내용을 가장 관통하고 있는 주제는 슬로건은 바로 이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누적 수강생이 500만 명이라고 돼 있군요. 이런 아무리 언박싱이지만 저도 지금 열어보면서 뒤에 있네요. 누적 수강생 500만 명, 대한민국 대표 역사 강사다. 대단하네요. 500만 명 누적 수강생. 잠깐만요. 한 번에 그래도 약간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교실에 들어가도 뭐 몇 명 안 들어갈 텐데 이것도 동영상. 그렇죠. 동영상입니다. 동영상까지 해서 그래도 대단하죠? 500만 명. 지금까지 책에 대해서 약간 뭐라고 한 게 약간 후회되네요. 예. 이렇게 최태성 교수가 저한테 사인을 해놨네요. 나이씨. 이렇게 되니까. 근데 제 이름은 없고, 그냥 최태성 작가의 사인. 그러니까 누가 받을지 모르겠으니까 이제 미리 하는 사인입니다. 목차까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내부 그 편집은 되게 깔끔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중심으로 이렇게 몰아놓고요. 그다음에 이제 깔끔하게 뭐
진행들이 되죠. 중간중간에 사진들도 좀 나오고 사람들이 요새 너무 이제 글자만인데 좀 있어야 돼요. 사진이 중간중간 쉬어가는. 그리고 한 단락이 한 몇 페이지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이렇게 뒤에 가서 사진으로 한 페이지 채워주면 얼마나 뿌듯합니까? 금방 넘어가잖아요. 쭉 하고 넘어가죠. 네. 전반적으로 편집은 되게 아름답고 예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목차만 좀 살펴보면요. 눈이 침침해가지고 이제 네. 여러분들도 곧 옵니다. 네. 자, 뭐 들어가는 글 1장 쓸데없어 보이는 것의 쓸모, 2장 역사가 내게 가르쳐준 것들, 3번 한 번의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4번 인생의 답을 찾으려는 사람들에게 라고 대전제가 소주제죠. 소주제가 4개로 나눠져 있고 그 밑에 이제 작은 목차들이 있습니다. 네. 목차는 굉장히 잘 만든 것 같아요. 보는 순간 바로 나의 경험이 역사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의 나의 경험이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다 하는 내용을 이 목차를 통해서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김태훈의 게으른 책 읽기를 보고 계십니다. 저는 역사의 쓸모 작가 최태성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도대체 책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인지 그 의미를 탐구해보는 시간, 김태훈의 게으른 책 읽기.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김태훈입니다. 매년 뭐 이런 목표 세우시는 분들이 있죠. 뭐 1년에 100권의 책을 읽겠다. 그리고 뭐 전공 도서를 사놓고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겠다.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네, 우리가 한 10여 년 이상의 어떤 목표를 세웠는데 여태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안 된다는 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100권의 책을 읽었다라고 해서 똑똑해질 일도 만무하고요. 그렇게 책을 읽었다라고 해서 그 책 안에 있는 모든 지식이 머릿속에 들어갈 것 같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면서 우리는 책 읽기라고 하는 가장 순수한 어떤 쾌락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남녀가 만나서 연애를 하는 것이 어떤 효용성 때문이 아니라 단순한 쾌락을 위해서. 근데 그 쾌락이 인류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면 책 읽기의 가치도 역시 그 순수한 쾌락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게으른 책 읽기를 시작해 봅니다. 자,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할 프롤로그의 한 부분을 소개해 드리면서 어떤 분이 나올지 여러분들께서 이미 짐작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방까지 쓸데없다라고 했는데 원고에 역사의 쓸모를 발견하고 심지어는 책 제목에 쓸모가 들어가 있어요. 오프닝 잘못한 것 같은데. 자, 역사에 대한 이야기 오늘 최태성 작가와 함께 작가님의 책 역사의 쓸모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역시 사이다예요, 사이다. 제가 진짜 팬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그냥 들으면 이거 왜 있잖아요. 그러니까 웃기려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웃는 것과 참 진지한 말을 들으면서 웃기는 게 있어요. 작가님의 매력인 것 같아요, 진짜. 매력이요? 네. 그냥 턱 쏘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매력이 아직까지 발견이 안 된다면 51살인데 텔레비전은 별로 못하고요. 그래서 또 유튜브로 왔어요. 저는 당연히 이거 하실 줄 알았어요. 저는요. 이걸 지금 처음 하신다는 게 아니 대한민국 김태훈 작가가 이걸 아직도 안 하고 있었어? 왜? 이유는 뭐예요? 근데 이제 장명에서 그 이야기를 하듯이요. 제가 의외로 굉장히 게으릅니다. 저는 그래요? 성실함이 인생을 바꿀 거라고 절대 믿지 않는 사람 중 하나고 제 인생이 그 성실해서 바뀌었다라기보다는 역시 운이 좋은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운이 좋다. 운빨이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으면서 살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성실함보다는 사실은 이제 재미를 찾아서 또는 남이 잘 하지 않는 걸 찾아서 이제 하는 쪽에 가깝죠. 잠깐만요. 오늘 작가님이 손님으로 나오셨거든요. 저한테 지금 인터뷰를 하시면 안 되고. 전 진짜 나중에 한번 이 채널에서 우리 작가님 책 한번 내시면 좀 바꿔서 한번 해보시죠. 진짜 제가 너무 매력적인 분이시라서 제가 한번 사회를 맡고 한번 우리 작가님 책을 갖고 한번 좀 이야기할 기회를 꼭 좀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책 내면은 유튜브에 안 옵니다. 전 지상파에서 할 거예요. 저는 케이블이야 지상파에서 하지 유튜브까지 안 올 거예요. 저 이제 스케줄이 비는 시간이 있다 이러면 유튜브에 올지. 아주 톡 쏘는 사이다. 아주 오프닝 너무 좋았습니다. 감동입니다 진짜. 최태성 작가님하고는 제가 이제 방송에서 몇 번 만나서 굉장히 또 흉ор 없이 또 이야기를 하는 사이인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정신이 없네요. 너무 바빠가지고 특히 올해가 그 3.1운동 100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여기저기서 물밀듯이 역사 뭐 강연이라든지 뭐 출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들어와서 정말 단군일의 최대 호황기를 맞고 있어요. 그나저나 역사 선생님이니까 제가 예민한 거 좀 여쭤볼게요. 김원봉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소원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저는 진짜 뜨거운 감자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좀 보고 좀 이 부분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 남북이 분단된 상태고 또 그 전쟁의 어떤 상처를 받은 분들이 여전히 계세요. 네. 여전히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만큼은 조금 역사에 좀 맡겨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당장이 아닌 조금 더 어떤 논의를 더 하는. 네. 그러니까 받아야 된다, 받지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는 아직 우리나라의 그 현대사가 제대로 시작되지 않았다라고 봐요. 남북 분단이 해결이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현대사 시작될 것이고 그때 비로소 좀 제대로 된 평가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든요. 그러고 보니까요. 그 외국의 역사들은 되게 어느 한 챕터가 끝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중세가 있고 근대가 있고 현대가 있고 또 어떤 사건별로 이제 뭐 10년 단위, 20년 단위, 100년 단위로 나눠지는데 네. 우리는 아직 역사가 완결이 안 됐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일제잔재 청산도 안 돼 있고 그렇죠. 남북 전쟁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북쪽에 그 북한이라고 하는 정권이 있음으로써 네.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고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역사적 사건을 아주 그 다수의 의견으로서 평가하고 그 확정짓기가 쉽지 않은 어려워요. 그렇죠. 네. 특히 이제 남북 분단이라든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좀 이렇게 충격적인 그런 워딩을 봤어요. 그 김원봉이 서운을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논의는 좀 뒤로 좀 미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의견이지만 너는 누군가가 김원봉을 그놈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니 그건 정말 그분에 대한 예의가 아니야. 왜냐하면 일제강점기 그 혹독한 그 힘든 시절에 자신의 그 삶을 다 바치면서 살아오신 분들에 대한 기본적 예의는 아니다. 그 평가가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그분들에게 그놈이라는 문자를 함부로 쓸 수 있는 자격이 과연 있는 것인가? 그래야 되는 것인가? 전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은 이제 잘 모르기 때문에 용감하다는 표현을 쓰는데 용감한 거지. 김원봉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한 어떤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자기 나름대로 어떤 조사라든지 또는 그 읽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최근에 어떤 논쟁들을 보게 되면 그냥 한쪽 진영으로 치우쳐져 있는 언론들이 생산해내는 그 정보를 한쪽으로 편향적으로 네. 그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판단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논쟁이 점점 격화되지 어떤 그렇죠. 합의를 가지기가 쉽지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건강한 논쟁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예의라는 것들이 갖춰진 상태 속에 논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진짜 그야말로 막말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분노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요. 최태성 그 작가님은 이제 받았으면 좋다는 쪽으로 약간 기우시는 것 같아요. 아니, 네? 제가 잘못 해석했나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조금 좀 뒤로 미룹시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왜냐하면 이제 새 책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역사의 쓸모라는 이 책을 이제 그 홍보하시기 위해서 나왔는데 제가 이제 기회를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책이 아예 서점에서 사라지거나 혹은 대박이 날 수는 이제 난갈의 길이기 때문에 뭐 저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만 이제 최태성 작가님은 아직까지는 이제 이 부분은 역사에 좀 맡겨두자. 네. 조금 우리가 더 많은 논의를 하자. 왜냐하면 서운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를 떠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상처받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양분돼서 존재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아직은. 네, 인물에 대한 평가 이전에 그 상처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포용하고 갈 것이냐에 대해서 좀 그렇죠. 네. 좋은 얘기는 한데 재미는 별로 없네요. 근데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이성보단 감정이 좀 앞서 있는 어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감정이 좀 가라앉힌 상태가 돼야 우리가 좀 제대로 된 이성적인 어떤 평가를 좀 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최태성 작가님께서 이번에 신간을 내셨습니다. 역사의 쓸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책 제목 멋있지 않아요? 책에 정말 쓸데가 없다고 주장하는 프로에 초반부터 이런 제목을 달는 책을 누가 섭외한 거야 도대체? 제목 아주 매력적이에요. 쓸모. 네. 도발적입니다. 도발적이죠. 진짜 작가님. 네. 이게 뭐 제가 옆에 있을 게 아니라 어때요 제목? 전 작가님의 그 사이다 같은 딱 제목 봤다. 딱 느낌. 일단 김태훈 작가님의 느낌. 일단 책을 들게 될 것 같아요. 서점에 가면 그 수많은 책들이 있는데 이제 일단 첫 인상이 들게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일단 첫 번째 관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 역사의 쓸모는 어떤 거창한 대전제 밑에 이 띠지라고 하죠. 이거 제가 앞서서도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길을 잃고 방황할 때마다 나는 역사에서 답을 찾았다.
네,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이 문장은 뭐냐면 이제 최태성이라는 작가가 이제 스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이다. 유명한 사람이 힘들 때마다 역사의 답을 찾다니까 니들도 좀 봐라. 힘들 때 뭐 이런 어떤 도발적인 출판사의 어떤 신조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이제 출판사의 어떤 마케팅과 홍보의 영역이니까. 그러니까 사실 제 책도 띠지 보면 저도 책 내고 나서 띠지 이렇게 뜯어가지고 바로 보이는데 이 띠지 띠지에서 일단 이 최태성 작가가 최근에 가장 핫한 작가라는 걸 일단 보여주고 있고요. 자, 본격적인 이 책의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일단 작가님과는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먼저 이런 좀 대전제 하에서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역사학자시니까 우리가 이제 왜 예전에 대학교에 들어가면 꼭 봐야 되는 책 중에 하나가 그 E.H. 카였나? 그렇죠. 뭐 필독서죠, 필독서. 네, 역사란 무엇인가? 네. 사다 놓긴 했었는데 봤는지 기억이 잘 없어요, 저도. 꽤 어려워요, 근데 읽기가. 그러니까 역사란 무엇인가를 보려고 하다가 그 책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맞아. 책이 너무 어려워서. 맞아. 딱 맞아. 네, 제가 이 프로그램 코너 중에 책장에 남겨둘까 말까 이제 리리드라고 네, 이제 중고책으로 팔아버릴 것이냐 가지고 있을 것이냐 코너가 있는데 언젠간 팔아버릴 거예요. 제가 그때. 근데 역사란 무엇입니까? 이 역사학자의 숫자만큼이나 역사에 관한 어떤 다양한 정의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역사에 관한 책을 쓴 작가의 입장에서 아주 작은 의미든지 큰 의미든지 개인적 의미든지 사회적 의미든지 역사란 과연 무엇이냐? 뭐 저는 뭐 이렇게 거창한 어떤 그런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그런 깜냥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제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만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역사는 사람을 만나는 인문학이다. 라고 저는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사람을 만나는 인문학이다. 사람을 만나는 인문학이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역사라고 생각하면 이제 사실을 이렇게 암기해서 시험 문제를 푸는 그런 어떤 과목이라고 너무들 많이 생각하는 어렸을 때 이렇게 학습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마 우리의 이 정신에 영향을 준 것 같은 게 역사를 되게 시험 공부하기 위해서 배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올바른 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에 정답이 있다라고 믿게 되는 어떤 오류가 생기는 게 아닌가 하는 그렇죠. 생각이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너무 매달려 버리는 그리고 그 매달린 것 이외의 것은 다 오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지금 어떤 갈등 구조 이런 것들 좀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역사 교육의 어떤 그 문제점들을 한번 좀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역사는 좀 사람을 만나는 인문학이고 그 과거의 그 사람을 만나면서 그 사람의 어떤 삶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 것인지 한번 그 고민의 지점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것. 저는 그게 역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저자의 이야기로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참고서이자 데이터베이스로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렇죠. 바로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은 과거의 일이지만 현재를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있는. 네, 맞습니다. 뭔가 질문하고 싶을 때 끊임없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불러올 수 있는. 그렇죠. 이런 것이 바로 역사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왜 그 수학 문제집 풀다가 안 풀리면 뒤에 해설집을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학에 왜 길이 있잖아요. 그 답으로 가는 길이 있잖아요. 과정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과정을 또 중요시하게.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과정이 잘 안 보이면 답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해설서를 보면 요런 길이 있었구나라는 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전 딱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가 지금 어떤 고민이 있을 것이고 어떤 선택의 순간에서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할 것이고 또 그 고민의 어떤 결과 그 결과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그 과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과정들을 사실 지금 방금 아까 데이터베이스라고 하셨는데 방대한 양으로 비슷한 경험들이 축적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 모습들을 만나면서 확실한 어떤 그 똑같은 모습은 아니겠지만 비슷하게나마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길 이런 것들을 좀 찾아낼 수 있는 말 그대로 역사의 어떤 쓸모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가 아닙니다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판례법을 따르잖아요. 과거에 어떤 비슷한 사건에서 어떤 결과값이 있었는지를 가지고 이제 현재 재판을 구성하게 되는데 바로 역사라는 것이 일종의 우리 삶의 판례다. 과거에 있었던 것을 가지고 지금을 어떻게 이제 해석해야 될지에 대한 또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대한. 좋다. 요 어디를 좀 써야 되겠네. 좋다 진짜. 좋긴 한데 저 남자분이 자꾸 이렇게 자꾸 손은 내지 말아주세요. 제가 약간 최 작가님 버릇을 잘 몰랐네요. 대부분 저 회식 때 앞자리에 앉아 계셔가지고 이렇게 만지는 건 잘 몰랐는데 약간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이게 또 인생 선배님이시니까 그냥 앵긴다고 생각해 주세요. 네.
참 이분들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공통적인 모습들은 그분들은 모두 동사의 꿈을 꾸신 분들. 그러니까 동사의 꿈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저는 작가예요, 저는 교사예요, 저는 의사예요, 저는 CEO예요, 저는 병, 다 이런 형태예요. 다 명사 형태로 답을 해요. 근데 사실 이게 꿈이 아니죠. 이건 직업이잖아요. 그 직업을 가지고 너는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은 안 해요. 검사 돼서 저 별장 가고 별장 가다는 동사 아닙니까? 역사에서 만난 사람들은 다 이 모습이에요. 그 명사의 방점을 찍은 분들이 아니라 그 동사의 방점을 찍은 분들이거든요.